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단단히 붙들려 있어 녹는 점이 높고 물 같은 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다만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격자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못하므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녹여서 액체로 만들거나 물에 녹여야 비로소 도체가 되지요. 고체와 액체 모두 도체라고 한 선반이 틀린 설명입니다. 표준 상태에서 기체의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라는 사실만 알면 바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니 꼭 외워주셔요. 물의 분자량은 18이므로 36g은 2몰이고 이것이 모두 증발하면 수증기 2몰이 됩니다.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로 풀어도 V는 2 곱하기 0.08 2 곱하기 273 나누기 1 44.8리터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온도와 부피가 같은 용기라면 PV는 nRT에서 압력은 기체의 몰수에만 비례합니다. 보기마다 몰수를 구해 큰 것을 고르면 됩니다. 몰수가 0.75몰로 가장 큰 3번, 표준 상태 이산화탄소 12.8리터를 채운 용기의 압력이 가장 큽니다. 답은 3번입니다. 분자 구조는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개수로 결정됩니다. 삼보라 분소는 중심 원자 분소에 플루오린 3개가 결합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므로 평면 정삼각형 구조입니다. 반면 암모니아는 질소에 수소 3개가 붙어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일상이 있어서 이 전자쌍이 자리를 차지하며 삼각뿔, 즉 삼각 피라미드형이 됩니다. 같은 3개 결합이라도 비공유 전자쌍 유무로 모양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며 답은 2번입니다. 원자가 전자 배열이 가장 바깥 껍질에 s오비탈 전자 2개, p오비탈 전자 2개인 원소를 찾는 문제입니다. n은 2이면 원자 번호 6번 탄소가 되고 n은 3이면 원자 번호 14번 규소가 됩니다. 둘 다 14족 원소로 원자가 전자가 미 개인 배열입니다. 전자를 낮은 껍질부터 차이로 채워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답은 3번입니다. 같은 족 원소들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보이는 것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 즉 최외각 전자 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대부분 최외각 전자가 결정하니까요. 주기율표에서 족은 최외각 전자수, 주기는 전자 껍질 수와 관련된다고 정리해 두시면 이런 유형은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작용기를 보고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아민기는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 수소이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염기성 작용기입니다. 1번 아닐린은 아민기를 가진 아닐린으로 염기성입니다. 반면 3번 페놀은 약산성, 4번 벤조산은 카복실기를 가진 산성이며 2번 니트로벤젠은 염기성을 띠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브랜스테드 개념에서 산은 수소이온을 내어주는 물질,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입니다. 정반응에서 물은 수소이온을 내어주고 수산화이온 2댐으로 산이고 암모니아는 수소이온을 받아 암모늄이온 2댐으로 염기입니다. 역반응에서는 암모늄이온 2수소이온을 내어주는 산, 수산화이온 2염기가 됩니다. 따라서 산에 해당하는 것은 물과 암모늄이온이고 답은 4번입니다. pH는 0에서 14까지의 적도로 7이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알칼리성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알칼리성이 강해집니다. 보기에서 pH1과 pH6은 산성이고 pH8과 pH13은 알칼리성입니다. 그중 값이 가장 큰 pH13이 알칼리성이 가장 큽니다. 답은 4번입니다. 끄는 점오름, 즉 비등점 3스는 용액 속에 녹아있는 입자수에 비례하는 성질입니다. 전해질은 물에 녹으면 이온으로 해리되어 입자수가 늘어나지만 비전해질은 해리되지 않아 넣어준 분자수 그대로입니다. 같은 몰농도라면 비전해질 용액의 입자수가 더 적으므로 비등점 상승도는 전해질 용액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용의 도곱은 그 염이 물에 녹을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용액 속 이온 농도를 곱한 이온곱을 이 한계와 비교하면 침전이 생길지 아닐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온곱이 용의 도곱보다 크면 이미 녹을 수 있는 양을 넘어선 과포화 상태이므로 촉과분이 고체로 가라앉아 침전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이온곱이 용의 도곱보다 작으면 불포화 상태라 더 녹을 수 있고 두 값이 같으면 포화 상태로 편향을 이룹니다. 따라서 침전이 형성되는 조건은 이온곱이 용의 도곱보다 큰 경우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중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산이 내놓은 수소이온의 양과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이온의 양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을 그램 당량 기준으로 쓴 식이 중화 적정의 기본 공식 MV는 N-V-입니다. 따라서 이 염산의 농도는 0.5노르말입니다. MV는 N-V-는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산화수 계산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알칼리 금속은 플러스 1이며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합은 0이라는 규칙만 알면 풀립니다. 밑줄 친 원소를 X로 두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과망간산 칼륨의 망간은 플러스 7, 다이크로뮴산 칼륨의 크롬은 플러스 6, K3 철시엔 6구의 절은 플러스 3입니다. 산화수가 플러스 5인 것은 인산의 P이므로 답은 1번입니다. 이온과 겸연히 큰 금속이 작은 금속의 이온을 만나야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됩니다. 아연은 납보다 앞에 있으므로 아연이 전자를 잃어 산화되고 납이온은 전자를 얻어 환원되며 척출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불꽃 반응색은 금속 완소를 구별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이튬은 빨간색, 바륨은 황록색, 칼슘은 주황색을 나타냅니다. 문제에서 보라색이라 했으므로 답은 2번 칼륨입니다. 불꽃색은 원소와 색깔을 짝지어 통째로 외워두시면 화합뿐 아니라 미연물 과목에서도 여러 회차에 걸쳐 그대로 득점할 수 있습니다. 결합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금속 원소는 전자를 내놓아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받아 음이온이 되어 두 이온이 점정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것이 이온결합입니다. 비금속끼리는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결합, 금속끼리는 금속결합을 만들지요.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은 이온결합, 이렇게 짝지어 암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산소산의 면면은 기준이 되는 물질을 먼저 잡고 산소 개수를 세는 것이 요령입니다. 염소산이 아염소산, 차아염소산. 문제의 아염소산은 기준보다 산소가 하나 적은 상태이므로 아염소산입니다. 산소가 많은 쪽부터가 기준, 차순으로 하나씩 줄어든다고 외워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고리를 기본 골격으로 가지는 고리형 불포화 탄화수소를 말합니다. 보기를 보면 2번 톨루에는 벤젠의 메틸기가 붙은 물질, 3번 아닐린은 벤젠의 아미노기가 붙은 물질, 4번 안트라세는 벤젠고리 3개가 나란히 이어진 다완 방향족입니다. 반면 1번 에틸렌은 이중결합을 가지고는 있지만 벤젠고리가 없는 사슬 모양의 알켄입니다. 방향족을 가르는 기준은 벤젠고리의 유무이므로 답은 1번입니다. 사이클론은 고리, 헥세인은 탄소 6개짜리 포화탄화수소를 뜻합니다. 즉 탄소 6개가 모두 단일 결합으로 고리를 이룬 시 6H12이므로 포화고리 탄화수소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IU팩 명명은 탄소수, 결합의 종류, 결합의 위치를 차례로 읽어주면 됩니다. 주어진 화학식은 탄소가 4개이므로 비트, 이중결합이 2개이므로 바이엔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중결합이 1번 탄소와 3번 탄소에서 시작함으로 위치 번호 1, 3을 앞에 적어줍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2의 3규타다이엔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고체 가연물의 연소 형태는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 4가지입니다. 목탄과 코크스는 표면연소, 목재와 석탄은 분해연소, 황과 나프탈렌은 증발연소, 제오류 위험물은 자기연소를 하지요. 등심연소는 심지가 빨아올린 액체가 심지 끝에서 증발해 그 증기가 타는 것으로 액체 가연물의 연소 형태입니다. 따라서 고체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심연소이고 답은 2번입니다. 화재 등급을 묻는 기초 문항입니다. A급은 목재, 종이, 섬유처럼 재가 남는 일반 가연물 화재이고 B급은 휘발유, 경유, 알코올 같은 유류 및 인화성 액체 화재입니다. C급은 변압기나 배선 같은 전기 화재, D급은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분말 같은 금속 화재입니다. 인화성 액체의 화재는 B급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한계 산소 농도는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말합니다. 이 값은 모든 물질의 공통의 상수가 아니라 가연물의 종류와 온도, 압력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른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가연물질에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서술한 서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고체의 연소는 표면연소, 증발연소, 분해연소로 분류합니다. 수치나 코크스처럼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며 타는 것이 표면연소, 환이나 나프탈렌처럼 녹바나 승화에 생긴 증기가 타는 것이 증발연소, 목재나 석탄처럼 열분해로 나온 가연성 가스가 타는 것이 분해연소입니다. 혼합연소는 가연성 기체가 공기와 밀이 섞인 뒤 타는 기체의 연소 형태이므로 고체연소 분류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알루미늄분, 아연분, 마그네슘 같은 금속분은 물과 반응하면 바연성 기체인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불을 끄려고 뿌린 물이 오히려 수소를 만들어 폭발 위험을 키우는 셈이지요. 그래서 금속분 화재에는 주수소화가 금지되고 마른 모래나 탄산수 소염유 분말로 지식소화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황화탄소는 발화점이 약 90도로 매우 낮고 휘발성이 커서 증기가 쉽게 생깁니다. 이 증기가 공기와 섞이면 폭발 위험이 크지요.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으므로 액면 위에 물을 채워두면 가연성 증기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3류 위험물은 대부분 금수성이라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환기는 물과 반응하지 않는 대신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할 위험이 매우 커서 오히려 물속에 넣어 공기를 차단한 상태로 보관합니다. 물과 반응에 유독성 포스핀을 내는 것은 인화칼슘이므로 환기는 그렇게 서술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단골 암기사항입니다. 제1종은 판산수소 나트륨, 제2종은 탄산수소 칼륨, 제3종은 제일인 선암모늄, 제4종은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의 반응 생성물입니다. 제4종은 강력한 소화 효과와 재연소 방지 특성을 지니며 비급과 시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분말 색상도 백색, 담회색, 담홍색, 회색 순으로 함께 묶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인 제1인 산암모늄이 열분해되면 메타인산이 생성됩니다. 메타인산은 고온에서 끈적끈적한 액체 상태로 존재하면서 연소물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재연소를 방지합니다. 이 뛰어난 부착성 덕분에 제3종 분말은 유류, 전기화재뿐 아니라 A급 일반화재에도 적응성을 가집니다. 답은 2번입니다. 위험물과 소화약제의 궁합을 묻는 문항입니다. 1.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금수성이라 팽창질석으로 질식소화하고 2. 다이에틸에터는 이산화탄소로 질식소화하며 3. 피크르산은 제오류라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합니다. 4. 반면 자율에는 벤젠고리에 메틸기 2개가 붙은 제사류 비수용성 액체여서 물을 부으면 기름이 물 위에 떠 오히려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소화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조합은 4번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시급화재는 전기화재입니다. 전기설비에 물이나 포처럼 전기가 통하는 약재를 쓰면 감전 위험이 있어 적응성이 없습니다. 보기에 봉산강 아액소화기, 포소화기, 스프링클러 설비는 모두 물계통이라 전기화재에는 부적합합니다. 반면 이산화탄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기체여서 감전 우려가 없고 질식과 냉각 효과로 불을 끄며 소화 후 잔여물이 남지 않아 찰비 손상도 최소화됩니다. 전기설비에는 이산화탄소, 불활성가스, 한오젠화 합물, 물분무 계통이 적응성이 있다고 묶어서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소화기에는 적응 화재를 색상으로 표시합니다. A급 일반 화재는 백색, B급 유리 화재는 황색, C급 전기 화재는 청색, D급 금속 화재는 흑색입니다. 유리 화재에 적응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색은 황색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옥내 소화 전설비의 기준입니다. 각 층의 모든 옥내 소화전 5개 이상이면 5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 끝부분의 방수압력이 350kPa 이상, 방수량이 1분당 26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앞서 나온 5개 소화전의 350kPa, 450L/min과 헷갈리기 쉬우니 압력은 둘 다 350이고 방수량만 옥내 260, 5개 450으로 구분해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은 소화설비를 옥내 5개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대형 소형수동식 소화기, 그리고 기타 소화설비로 구분합니다. 이 중 기타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건조사 진마른 모래, 수조와 소화전용 물통, 팽창질석, 팽창진조함입니다. 모두 물이나 모래, 불 같은 재료로 불을 덮거나 식히는 단순한 설비들이지요. 소화기는 대형 소형수동식 소화기로 따로 분류되므로 기타 소화설비가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는 물을 안개처럼 미세한 입자로 뿌리기 때문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연속된 물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상으로 물을 쏘는 옥내 5개 소화전과 달리 감전 위험이 낮아 전기설비 화재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전기설비에는 물분무 소화 설비,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 한오젠화 합물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있다고 정리해 주셔요. 반면 알칼리 금속과 선화물, 마그네슘, 금속분은 물과 반응하는 금수성 물질이라 물분무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소화약제가 물이라 약제 비용이 저렴하고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 사람의 조작 없이 작동하며 초기 화재의 진화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건물 전체에 배관과 헤드를 깔아야 하므로 시공이 복잡하고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설치한 뒤에 유지 관리비는 싸지만 초기 시공비는 비싼 설비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장점이 될 수 없는 것은 초기 시공비가 매우 적게 든다는 설명이고 답은 2번입니다. 주요 취급소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할 것.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이 의무로 할 것.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이유관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재로 피복할 것. 답은 1번입니다. 경보설비 설치 대상을 묻는 문항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화재가 났을 때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이동탱크 저장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경보 설비, 비상방송 설비, 확성장치라 경보설비에 해당하니 함께 정리해 두시고 지정 수량 10배 이상이라는 기준은 통째로 외워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경보설비는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하되 이동탱크 저장소는 법령에서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설이라 고정된 경보설비를 두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기에 지정 수량 100배 이상 제섬유를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옥내 주유 취급소, 연면적 500, 밤이 이상인 제조소는 모두 경보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이동탱크 저장소를 든 4번만 해당되지 않으므로 답은 4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는 연면적 500, 이미 이상이거나 옥내에서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 옥내 저장소는 지정 수량 150배 이상인 것이 대상입니다. 1번과 2번은 옥내에서 200배를 취급함으로 대상이고 3번은 옥내 저장소 200배로 150배를 넘으니 대상입니다. 다만 옥내 저장소라도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4번은 반드시 설치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인화점은 액체 표면에 불이 붙을 만큼의 증기가 생기는 최저 온도로 값이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보기에 인화점을 보면 이르톨루에는 약 4도, 이스타일에는 약 31도, 상메탄올은 약 11도, 사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약 8.8도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일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끓는 점이 40도 이하인 특수인 화물이라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아세트알가이드하이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입니다. 자신은 타지 않는 불연성이지만 발열이나 충격을 받으면 산소를 내어놓아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강산화제이죠. 제1류는 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질산염류처럼 대부분 무기산화물이나 염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기화합물이 아닙니다. 알칼리금 속의 과산화물이 물과 작용해 발열한다는 설명은 옳고요. 유기화합물들이라고 서술한 2번이 일반적인 성질이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용매의 기본 원리는 끼리끼리 녹는다는 것입니다.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섬화마이는 제1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로 무극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같은 무극성 용매인 이황화탄소에 가장 잘 녹습니다. 반면 염산, 황산, 냉수는 모두 극성이라 삼원할인을 잘 녹이지 못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금수성 물질은 물과 접촉하며 발열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내는 물질로 제3류 위험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K와 나트륨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고 판화칼슘은 아세틸렌을 발생시킵니다. 세 가지 모두 대표적인 제3류 금수성 물질이죠. 반면 염소산 칼륨,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과산화 칼슘, 과산화 나트륨은 제1류 산화성 고체이고 화는 제2류 가연성 고체입니다. 세 물질이 모두 금수성으로 나열된 1번이 답입니다. 금속칼륨은 제3류 위험물로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을 함께 갖는 물질입니다. 칼륨은 이온화 경향이 매우 큰 알칼리 금속이라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고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하려 합니다. 그래서 물이나 공기 중의 수분과 격렬하게 반응하므로 물속이 아니라 등유, 경유 같은 보호액 속에 저장합니다. 비중이 약 0.86인 경금속이고 상온에서는 고체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모두 틀립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제살인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대부분 유기화합물입니다. 이들의 분자량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증기가 바닥에 낮은 곳에 고이고 멀리 흘러가 화재 위험을 키우는 것이지요. 인화되기 쉽고 액체 비중은 대체로 물보다 작으며 물에 녹기 어려운 것이 많다는 나머지는 모두 옳습니다. 증기가 공기보다 가볍다고 한 3번이 가장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사리 위험물은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지만
물보다 무거운 예외 물질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황화탄소, 나이트로벤젠, 클레오소트유는 모두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입니다. 반면 글리세린과 에틸렌글라이콜은 수용성이고 의산메틸과 초산메틸도 물의 잔류가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물보다 무거운 제사류는 따로 정리해 암기해 주셔요. 특수인화물은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 이하이고 끓는 점이 40도 이하인 것입니다. 이황화탄소, 다이에틸에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모두 이 기준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특수인 화물입니다. 그러나 산리안화수소는 인화점이 약 마이너스 18도라서 인화점 마이너스 20도 이하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며 법령상 제1석유류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오리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자 안에 산소를 스스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습니다. 화재 초기에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하는 것이 원칙이죠. 운반용기 외부의 화기염금과 충격 주의를 표시하고 대량 화재는 소화가 곤란함으로 소분에 저장하며 폭발 위험이 크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질식소화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질산과 과염소사는 모두 제육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입니다. 두 화학식을 보면 공통적으로 분자 안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산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강력한 산화력을 나타내죠. 산화력만 있고 환활력은 없으며 물과 만나면 심하게 발열함으로 주소소화는 위험합니다. 불연성이지만 가역물의 연소를 돕지 소화를 돕지는 않고요. 모두 산소를 함유한다고 한 4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의 배관 설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진, 풍압, 지반침하, 온도 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라는 규정은 배관을 지정에 설치할 때의 기준입니다. 지정 배관은 지면에 닿지 않게 하고 외면에는 부식 방지 도장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지물이 아니라 부식 방지 조치와 상부의 중량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지하 설치인데 풍압을 고려한 지지물을 요구한 4번은 지정 기준을 잘못 옮긴 서술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연 발화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어 스스로 발화점에 이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밤제의 핵심은 열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풍을 잘 시키고 저장실의 온도를 낮추고 퇴적할 때 열이 쌓이지 않게 하며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과는 분리해 저장합니다. 습도는 반드시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주위 습도가 높으면 산화 반응이나 미생물 작용이 촉진되어 오히려 자연 발화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습도를 높인다는 4번이 방지 조치와 가장 거리가 멉니다. 답은 4번입니다. 금속칼륨은 제3류 위험물 자연 발화서 금수성 물질로 공기 중의 산소나 수분과 매우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공기와 물을 함께 차단할 수 있는 보호액인 등이나 경유 속에 담가서 보관합니다. 이 조합을 제시한 3번이 옳습니다. 보호액 작은 칼륨, 나트륨은 석유리 속에, 황림과 이황화탄소는 물 속에 저장한다고 묶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시험 단골이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5가지입니다. 위험물의 품명, 위험 등급, 화학력 미수용성, 위험물의 수량, 그리고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필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제조 번호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용기를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운반 중의 위험성 판단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지요. 규정에 없는 것을 고르면 되므로 답은 2번입니다. 운반 시 혼재 가능한 조합은 사류와 이류, 3류, 5류와 2류, 4류, 6류와 1류뿐입니다. 과산화 나트륨은 제1류, 과염소사는 제6류이니 2류와 6류 조합이라 혼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특정호 배저장 탱크가 맞는 풍화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풍화중 Q는 0.588에 풍력계수 K와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 H의 제곱근을 곱해서 구합니다. 풍력계수는 원통형 탱크가 0.7, 그 밖의 탱크가 1.0입니다. 원통형이고 높이가 11m이므로 제곱근은 4가 됩니다. 1스퀘어미터당 1.6464km 이상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답은 3번입니다. 원통형 0.7이라는 계수를 꼭 기억해 주셔요. 안반 탱크의 공간 용적은 2가지 값 중 더 큰 쪽을 택합니다. 하나는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 다른 하나는 탱크 내 용적의 100분의 2입니다. 7일간 지하수 양은 2000만 리터 곱하기 7은 1억 4천만 리터이고 매용적의 1 나누기 100은 100억 미터 나누기 100은 1억 미터입니다. 둘 중 더 큰 1억 4천만 리터가 공간 용적이 되므로 답은 3번입니다. 지정 수량 배수의 총합은
저장 수량을 각 지정 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아세톤과 메탄올은 지정 수량이 각각 400리터, 등유는 1000리터입니다. 저장 수량은 아세톤, 메탄올이 각각 18리터 곱하기 10은 180리터, 등유가 200리터 곱하기 3은 600리터입니다. 주요 품목의 지정 수량은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반응식의 좌우 원자 수가 맞는지 따지는 문제입니다.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휴산화칼슘과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키는데 3번 식은 물을 4분자만 쓰고 생성물도 CA3OH이라는 이치도 많은 화합물로 적어 화학량론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올바른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모두 좌우 균형이 맞는 옳은 식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위험물이 물과 반응해 내놓는 가연성 가스를 짝짓는 문제입니다. 금속칼륨과 금속나트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내고 탄화칼슘은 아세틸렌을 발생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옳습니다. 그런데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포스겐이 아니라 포스핀이 나옵니다. 포스겐은 사용화탄소 등이 열분해될 때 생기는 전혀 다른 독성 가스입니다. 잘못 나타낸 것을 고르면 뱀으로 답은 3번입니다.